이것은 실제로 관측한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연구한 블랙홀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의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인 블랙홀에 대한 여행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블랙홀의 비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여행을 통해 블랙홀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블랙홀은 무엇인가요? 블랙홀은 표면적이 0이고 중심부의 밀도가 무한한 한 점으로 붕괴하는 천체입니다. 밀도가 너무 높고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도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블랙홀이라 부릅니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이론물리학자인 펠로즈는 이 블랙홀의 특이점을 수학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1963년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슈미트의 퀘이사 스펙트럼 관측에 성공한 역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63년 슈미트는 퀘이사의 스펙트럼 관측에 성공하여 방출원이 약 760메가파섹 거리의 외부 은하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래 이후 천문 단위는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킬로미터 단위로는 1억 4,959만 7,870km입니다. 이 천문 단위는 보통 행성과 행성 사이의 거리를 표현할 때 쓰는 천문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메가파섹은 얼마나 먼 거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알파성까지의 거리는 27만 천문 단위의 이유입니다. 이를 광년으로 하면 4.2광년, 즉 빛의 속도로 4.2년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파섹으로 하면 1.28파섹입니다. 이 정도도 쉽게 상상하기 힘든 먼 거리입니다. 1000파섹이면 1킬로파섹, 100만 파섹이면 1메가파섹, 760메가파섹이면 태양에서 프록시마 센타우리 알파성까지 12억 번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라면 방출원의 광도는 극도로 높고 질량은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대한 질량의 별은 매우 불안정하여 단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퀘이사의 관측은 그 방출원의 형성 메커니즘에 관한 관심과 연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펠로즈는 1963년 휠러를 만나 이 같은 문제를 듣고 강한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수학적 배경이 강한 그는 위상수학적인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 이 문제에 도전하고 1964년 12월 드디어 중력 붕괴와 시공간 특이점이라는 제목으로 연구 결과를 투고하였으며 이는 이듬해 1월 피지컬 리뷰레터에 게재됩니다. 특이점을 그림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 그림은 오펜하이머, 슈나이더의 구대칭 중력 붕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원으로 표시된 것이 중력 수축을 시작하는 구체의 표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은 아래서 위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구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어 밀도가 높아지고 어느 순간 T2로 표시된 것과 같은 갇힌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빛을 쏘아 관측한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보통 한 구면에서 안쪽으로 쏜 빛의 다발은 서로 가까워지고 바깥으로 쏜 빛들은 서로 멀어집니다. 중심으로 향하는 중력이 강해져 공간의 곡률이 커지면 바깥으로 쏜 빛들도 서로 멀어지지 못하고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질을 갖는 폐곡면을 갇힌면이라 합니다. 갇힌면에서 안쪽으로 출발한 빛은 알제로에 있는 특이점을 만나고 거기서 더 이상 경로가 연장되지 못하고 끝을 맺습니다. 바깥으로 출발한 빛도 유한한 시간 내에 특이점에 도달하고 거기서 종말을 맞습니다. 이와 같은 성질은 사건지 평면 R2M 영역 역할을 합니다. 펠로즈는 비대칭 중력 수축에서도 갇힌면이 출현할 것인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1964년 말에 얻게 되는데요. 블랙홀 영역에서 물리적으로 유한한 시간 내에 특이점이 생성되느냐는 것인데 특이점 자체를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신 그림에서처럼 특이점이 존재하면 더는 진행을 못하는 빛의 경로가 있게 되는데 펠로즈는 이러한 조건에서 그러한 연장이 안 되는 경로가 반드시 존재함을 증명합니다. 이 같은 펠로즈의 특이점 정리 증명은 몇 가지 면에서 새롭습니다. 첫째, 별의 중력 수축에서 갇힌 면만 출현한다면 임의의 비대칭 수축에서도 증명은 여전히 성립한다. 둘째,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을 국소적으로 풀 필요가 없고 방정식의 세세한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셋째, 위상수학적 혹은 전체적인 기법을 사용해
중력의 성질을 탐구한 완전히 새로운 연구이다. 펠로즈가 도입한 새로운 방법론으로 인해 블랙홀 등 중력 연구에 적용되어 일반 상대성 이론의 황금 시대를 열게 했습니다. 블랙홀과 시공간의 관계.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블랙홀의 모습은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는 검은 구체에 가까울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블랙홀들이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블랙홀의 에너지 일부를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메커니즘을 펠로즈가 찾았고, 현재는 이를 펠로즈 과정, 펠로즈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펠로즈 과정에 대한 설명과 이를 통해 블랙홀이 가진 에너지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펠로즈 과정과 비슷하게 블랙홀의 파동을 산란시켜 에너지를 빼낼 수 있는데, 이러한 초복사 현상은 블랙홀의 안정성 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슈바르츠실트가 최초의 블랙홀 해를 얻은 이후로 현재까지 다양한 중력 이론에서 수많은 블랙홀 해가 발견되고 있고, 이에 따라 블랙홀 시공간이 가질 수 있는 또는 가질지도 모르는 여러 성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상대성 이론의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중력 이론의 블랙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구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에 있던 사건의 지평선은 바깥쪽 지평선에 해당하는데요. 사건의 지평선을 지나간 빛은 더 이상 외부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이후 안쪽 지평선 또는 코시 지평선까지는 빛은 중앙의 특이점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야만 하고, 코시 지평선을 지나 안쪽 공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공간은 블랙홀 외부와 같은 성질을 회복하고 빛은 운동 상태에 따라 안쪽과 바깥쪽 양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펠로즈 과정. 펠로즈 과정을 블랙홀의 에너지와 특성들을 기준으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블랙홀은 외부에서 관찰할 때 중력에 이끌린 물질들이 계속 들어가기만 해서 질량이 항상 증가만 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펠로즈가 블랙홀의 특성을 이용해서 블랙홀이 가진 에너지를 외부로 추출할 수 있음을 보이면서 방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주선이 작용권에서 회전하면서 짐을 적절한 운동 상태로 분리하면 짐의 에너지를 음수로 만들 수 있고, 짐은 그대로 블랙홀로 낙하하게 되는데요. 에너지 보존에 의해 우주선의 에너지는 처음에 작용권에 진입할 때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질 수 있고, 그 상태로 빠져나오면 블랙홀의 에너지는 낙하한 짐만큼 감소하고, 우주선은 블랙홀이 감소한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므로 에너지를 추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를 펠로즈 과정이라고 합니다. 펠로즈의 특이점 정리를 통해 일반 상대성 이론이 기술하는 블랙홀 중심의 특이점이 형성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무한 공률을 가진 이 특이점을 우리가 실제로도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실제로 관측한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연구한 블랙홀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우주 검열 가설은 이 특이점을 볼 수 있을까? 라는 단순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펠로즈가 처음 가설을 제안할 때에는 마치 특이점이 관찰되는 것을 우주가 검열하는 것처럼 관측자가 실제로 특이점과 맞닥뜨리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시작했던 일이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발전했습니다. 슈바르츠실트의 구대칭성을 가진 블랙홀 해의 발견이 펠로즈의 특이점 정리로 겐젤과 게즈의 관측과 노벨 물리학상으로 이어졌듯이, 단순한 질문의 시작이 중력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로, 그리고 블랙홀과 특이점에 대한 새로운 관측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다음 우주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나 소식이 들어오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